종북 주사파다. 청와대를 점령해서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공산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라면 왜 연말까지는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가 연말에 되어서 내려가야 됩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신고하든지 고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왜 연말인지. 뭐 쾌자고 또 교계 지도자 아닙니까? 한기총이라고 하는 어쨌든 교회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발언의 파장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이 참 거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치인의 막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다운 품격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지금 이 목사님의 이 발언과 행동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파장이 큰 것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비판하면서 혹시 이 파장이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파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목사님 또 한기총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아직 그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 중에서 본인이 비판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한미 동맹의 균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전광훈 목사의 생각이에요. 과연 그 생각도 잘못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당신 왜 말을 그렇게 하셔? 당신 행동이 왜 그렇소? 공인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생각 자체를 잘못됐다 고쳐라?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안 맞는 일이에요. 우선은 요 근래에 너무 정치와 종교의 영역이 막 뒤섞이고 있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거는 뭐 전광훈 목사님 발언뿐 아니고 사실은 뭐 제가 일할 때도 불교계 같은 데서 거의 반정부 발언이나 움직임이 사실 있었어요. 4대강 저지 같은 데 앞장서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냥 과격한 발언이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걸 막 무슨 난리 난 것처럼 막 붙들고 그러니까 또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잖아요. 거친 발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교계 내부에서 하나 비판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충분히. 그런데 정치의 영역까지 거기에 막 가세를 해가지고 또 그 여당 일각에서 또 뭐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걸 자꾸 이렇게 개인으로 치환해서 하는 건 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뭐 문제가 있고 뭐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뭐냐면 이분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매우 나름 자기 소신이 분명한 좋게 얘기하면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름으로는 뭐 지금 이 우리 정권 운영이 이렇게 지나치게 좌편향돼서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뭐 정치적 의사표명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일단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좀 짚어보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2019년 1월 29일에 이분이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됐거든요. 그때 선출의 변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입국론에 맞춰서 나라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게 이분의 신념이에요. 한마디로 정교 분리에 대한 관념이 없는 부분이고 기독교 신종국가를 만드는 게 이분의 이상이고 꿈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스테이트 만드는 것처럼 크리스찬 스테이트, CES 만들자라고 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뭐 종교인으로서 그럴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아니죠. 종교인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헌법에 그렇죠.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은 문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개인적 신념으로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반헌정주의자잖아요. 문제는 황교안 전도사님이 이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을 전광훈 목사님과 공유하고 있다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훈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황교안 대표. 이건 뭐냐면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대권 신수설이거든요. 대통령은 누가 세우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이 세우는 거고 그게 우리 헌법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그 자리에서 그건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니면 그 말을 갖다가 제지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 천만 기독교인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황교안 씨가 부탁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문재인 하야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고요. 주사파고요. 누구를 세워야 되냐? 황교안 대통령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근본주의적 정서를 가진 분이 좀 지나친 얘기를 한 거 잘못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그 종교의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관용성을 갖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 복음 국가로 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인적 종교자로서의 신념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자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안으로 축소를 시켜놔야지 그걸 정치권으로 왜 끌고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아니 누가 끌고 아니, 나오는 게 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저기 이 막말과 이 생각은 저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사람이에요. 막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충분히 비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도 지금 이란의 뭐 코메이니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인물인 듯 지금 정광훈이라는 목사님을 오히려 지금 띄워주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죽하면 NCCK라고 진보 목사들 연합회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제발 좀 내버려 둬라고. 자꾸 건드리면 커져요. 이 정광훈 목사는. 근데 왜 그걸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거는- 부분을 좀 보시라고. 다시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초점이 모여지냐 하면 아마 그 한기총이라는 그 교단 조직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많이 약화가 됐죠. 많이 약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시 못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데 이 기독교는요, 특히 개신교도들은요, 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도 정권으로부터 억누르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제스 목사는 아예 대놓고 민주당 그 당원으로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레디비 레디고 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똑같이 돼요. 똑같이. 왜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냐.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까지. 그거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혼자서 그러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근데 이분을 갖다 누가 찾아가냐면은 제일 야당의 당 대표가 찾아가가지고 고언을 구하면서 천만 기독교인의 뜻을 모아달라, 행동도 모아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망언을 갖다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상임 고문께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은 김문수 전 지사가 와가지고 격려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정치권이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끊어야 될 것은 그분들이 끊어야 되죠.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재호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아니 거기 왜 가셨어요? 하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4대강 보호 철폐 저지와 관련해서 5분 동안 얘기해달라고 해서 내가 그 얘기는 해야겠다 그랬고 뭐 시국 토론회를 갔다가 했다니까.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아니, 그걸 않고요. 변명이라고 그렇게 이미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전광훈 되죠. 목사가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노라고 한기총 성명을 개인이 작성해서 발표한 뒤에 바로 예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말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고 또 그 반대의 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만 매주 집회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파도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하야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매주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치적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 앞에서 뭐 릴레이 단식까지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 우리가 국론 분열을 우려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계 지도자라면 또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한 종교인이 정치적 신념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의 발언의 목적과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특히 지난달에 이 정광훈 목사가 또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한기총 조직 결성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둔다면 총선 겨냥 터닥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실제로 예. 전광훈 목사는 17대 총선 때부터 기독교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원내 진출을 시도해 왔어요. 지난 20대 총선 때에는 2.63%를 득표했다는 거잖아요. 62만 표인가요?를 얻어가지고 3%가 되면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받을 수 있고 그때부터 원내 정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정국가 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고 그게 신앙적인 어떤 신념일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신교의 정치 세력화를 모색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자유한국당과 연합하려고 하고 또 황교안 대표를 세우려고도 하고 거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아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또 고스란히 자기가 읊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정치를. 우리 헌법이 용인하지 않고 있는 정교 일체론을 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정국가론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고이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분히 비판하고 지적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비판하고 지적하는 지적하세요. 거는 근데 안 하잖아요. 아니, 왜 안 해요? 지적하시고. 자유한국당 침묵하고 계시고 아니, 침묵이나마나 자기 그런 생각에 황당한 따라서 주장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비판하면서도 논거는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아니, 말씀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잖아요. 아니, 나는 논거가 제가 일리가 보기에는 있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아니 전후가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막말에 대해서 진 의원 지적하신 비판하지만 거에 이분이 마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잘못됐다. 이 양반은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 때문에 기독교당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확대해가지고 기독교 영향력을 키우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그 기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지원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그다음에 종교적 신념을 네. 위해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고 있고 정치 세력을 활용하려 하고 그래요. 있고 그런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뭐 저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나라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나쁘게 호들갑 떠는 이유는 또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 안에도요. 다양한 견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하고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심지어 자꾸 이거를 정치권이 대들어가지고 막 비판하고 만들고 하면서 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려는 네네. 그러나 이분의 의도를 오히려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주고 이거예요. 있다. 그런 식의 표현이시고. 예. 예. 그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불교 신자라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를 불심으로 채우는 게 목표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정치에 개입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중세적인 종교관념이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다라는 게 뭐냐면 근대 이후에 우리가 성취했던 이 모든 걸 무효로 돌리고 옛날 중세로 돌아가는 학술적으로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중세 때 그런 관념들을 갖고 지금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공할 만한 시대착오적인 그게 가능성이 먹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가 물론 정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요. 왜 자꾸 자기 천만 기독교인 얘기하고 천만 한국교 교회 얘기하냔 말이죠. 누가 자기한테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만 내면 되는데 사적인 입장을 갖다 공적인 입장으로 포장해가지고 내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그건 너무 나갔다. 제가 선언을 하나 할게요. 이단이에요, 맞아요. 제가 선언한다고요. 예.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신교 신정국가가 되면요. 제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무시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안 우리까지 돼요.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자고요. 아니요, 난 장 지질 거예요. 정말 신정국가가 되면. 그리고요. 아까 뭘 잠깐 그다음에 이분이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도했잖아요. 시도해갖고 3%가 안 돼, 1200만 개신교가 있는데도 3%가 안 돼가지고 단 한 명의 비례대표도 안 냈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해서 어떻게 뭐 종교적으로 뭐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한번 실현해보겠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게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고요. 중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너는 왜 내 생각하고 틀리냐, 너는 왜 내가 지적하고 토론하는데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비판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4대강 사업이나 소득주도 성장, 4대강 사업은 기독교, 개신교 논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4대강 보호 해체를 이렇게 결사 반대하고 탈원전은 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 세력들까지도 자기 지지 세력으로 끌어놓고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참 뭐 그것이 예. 기독교 신정국가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잖아요. 정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이 과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마냥 반갑기만 할까, 좀 난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치를 하고 어쨌건 뭐 총선 이후 대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부담스럽죠. 우리 불가근 불가원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쨌든 본인도 기독교 현지 장로이자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있는 분인데 한기총 회장이 좀 만나자 그러는데 안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비판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줘야지 그걸 또 끄집어내갖고 왜 침묵하냐 공격하는 그 정치적 그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황교안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직후에 정광훈 목사부터 찾아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모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뜻만이 아니라 행동을 모아달라고 물론 말이죠.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세력에게 부탁도 하고 또 동질감도 얘기하기도 하지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리에 닿지 않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 네. 적절히 그렇지 거리를 않으면 줬거든요. 그냥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이거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요. 많은 정당들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특히 바른미래당이 이런 비판을 해요. 지금 보수가 통합을 해서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대안 세력이 될 보수에 더 큰 부담만 지금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 그 70년대, 80년대 권위주의 시절에 사실 또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박형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임명진 목사님은 그때 이제 막 그 정부를 비판하다가 또 새누리당 비대위 위원장도 하시고 정치권에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기보다는 그러나 성찰할 필요는 있겠죠. 왜 이런 사회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인가. 사실 이 그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의 이 국가 분열적 발언 이상으로 사실은 지난 그 현충일에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권을 위임하고 있는 집권당 측에서는 과연 통합을 위해서 어떻게 그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성찰하는 계기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꾸 말씀하시면 전광훈 목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